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네, 담화 속 대통령의 옅은 미소가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 이 미소의 의미가 뭘까? 탄핵도 수사도 안 될 거란 뜻일까? 온라인 공간에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 기관들의 수사 의지 표명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치, 전례 없는 일입니다. 경찰도요,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엔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공수처는 검경 둘 다 사건을 넘기라고 하는데 조사의 자격과 진심은 계속해서 따져볼 일입니다. 네,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서 어떻게 체포할까 이런 방법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야기는 들리는 건 없습니다만 출국 금지가 됐고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거든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하고 대통령도 이미 기자회견 뒤에 휴대전화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증거인멸 부분은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계엄이 발생한 지 4일, 5일째예요. 이미 증거인멸 다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제부터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니 막상 들어가서는 윤석열이 시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처 안 갔다. 이거 다들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내란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 최고 사형까지 갈 수 있고요. 무기징역도 가능한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저찌 그냥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이 공범들이 지금 다 자기들은 안 했다 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씨를 향해서 책임을 던질 거라는 거죠. 그 와중에서 자기가 나눴던 문자라든가 통화라든가 알아서 대체출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금 대통령 체포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국 금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 1호기 타고 나가면 어떻게 말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국지전이라도 벌이게 되면 물론 우리 군이 그거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상식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험한 사람한테 빨리 권한을 뺏는 게 우선이죠. 탄핵이 늦어진다면 체포라도 먼저 해서 사실상의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군에서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 보이세요? 아니 당연히 있지요. 지금 전면적으로 그 관련된 특히 김용현 같은 그 밑에 있던 참모들, 보좌진들은 아직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겁니다.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이 됐으면 빨리 긴급 체포를 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없애야죠. 예. 지금 관저에서 모처에서 어떤 증거인멸이 있을지 그리고 도피할 수도 있는 자금을 마련할지 누가 합니까? 왜 그런 시간을 국민이 줘야 되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도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요. 이 그 방첩사령관의 이 부하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서를 폐기하고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말하자면 인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즉시로 압수수색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 증거인멸을 차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스스로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국방부는 일단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아마 국방부에서 법적 검토를 이제 면밀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이제 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한 그 상황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 이걸 좀 면밀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요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없을 거라고 며칠 전에 북한에서 이제 알리긴 했지만 혹시나 모를 그런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또 국무총리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탄핵 때 그때 대행을 했었던 고건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국무총리가 아마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단 군 통수권에 대해서는 비록 현재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총리에게 넘겼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언한 그 상태를 받는다면 총리는 안정적으로 일단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통수권 행사에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고요.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김성일 위원님, 네. 이게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언을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제 인사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단 박선영 전 의원 진실과 화해 위원장 임명도 했잖아요. 물론 그거는 담화 발표 전이긴 한데 그분부터 임명을 하고 나서 이제 국가정보원 1차장 오호령 특보 임명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도 직접 수용을 하셨어요. 이게 권한 행사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내가 내려놓겠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지속할 수 있는 거는 탄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탄핵 안 되는 거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때도 당사에 50여 명 모여있고 들어오지도 않으셨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끝까지 반대를 하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담화하실 때 잘 보면요. 정부와 당의 일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부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의 그런 모호성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툼이 벌어지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권한 없는 우리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나서가지고 뭐 국정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밀실 회합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 혼란 요소 빨리 없애야 돼요. 지금 코스피가 오늘요 2%가 넘게 떨어졌고 코스닥은 5% 가까이 떨어졌어요. 예. 환율은 1,439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증시가 4거래일 동안 약 150조 정도가 날아갔어요. 150조 정도 날아가면요.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큰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탄핵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해주시고 빨리 탄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보혜 위원님. 예. 윤석열은 국정 운영 이걸 한 씨한테 맡기겠다. 우리 당과 정부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또 그걸 마치 받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얼마나 허구인지 한나절도 안 돼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에 소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정권의 특징은 거짓말이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도 넘기지 못하는 한나절 정권이다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와서 윤석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숨 쉬는 거 말고 입에서 나오는 건 몽땅 거짓말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겁니다. 도무지 신의, 신뢰, 그래도 한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중대범죄 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잖아요. 내란, 군사반란 수개를 그 자리에 두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의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평일임에도 주말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함성과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즉각 퇴진, 탄핵 소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여러 속보들이 들어왔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재가가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영상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